아, 너가 잡은 프린?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이상형 월드컵은 두구두구두구. 먼저 시청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컨텐츠를 시청하기 앞서서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해볼 월드컵이 최악의 디자인 월드컵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지고,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누가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런 디자인을 세상에 내놓았나 실존하는 물건들 혹은 공간을 가지고 최악의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옹달샘 식탁 대 당기시... 야, 당기시오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아! 이거 누구를 위한 문이냐면요, 그 매그니토좌, 네, 염력술사. 놀랍게도 이 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치 일반인인 척 살아가는 초능력자와 마술사들을 가려내기 위한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평생 이 문을 열 수 없겠죠. 이 문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범부들, 일반인 딸이들, 범인들은 입장할 수 없다. VVIP 룸 되시겠습니다. 있냐? 근데 솔직히 이거는 최악의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저 풀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이 가게 사장님이 제일 악질 아님? 저기에 풀을 붙이다니 정말 풀하네요. 대체 디자인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유를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아! 용차차! 용차차! 아, 왼쪽 옹달샘 식탁. 아니,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땐 탐나는데 집엔 안 두고 싶어요. 왜요? 아니, 멋있는데 집에 두고 싶지 않아요? 이거 물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러분 여기 앉았어. 일단은 시끄러워요. 두 번째는 물이 개 튀어요. 물이 아주 미친 듯이 튀어요. 저게 저 정도로 깔끔하게 폭포처럼 쏟아지면은 일단 저 옹달샘에 가까이 앉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물때 냄새가 오지게 나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물이 순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 비린내가 어느 자리를 앉든 나서 일단 뭘 먹기가 애매합니다. 딱히 지금 이 사진의 물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자,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런 걸 절대 사진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전시돼 있는 곳 가셔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가게에 둘지 말지 고민하지 마. 이런 걸 왜 집에 가게에 둘라 그래. 손님 떨어져.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이런 문을 가진 가게를 들어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옹달샘 식탁? 옹달샘 식탁으로 할게요. 착시 계단대 왠지 더러울 것 같은 싱크대. 왠지 더러울 것 같은 싱크대는 계속 쓰다 보면 적응하지 않을까? 처음 이사 오고 아니면 손님들 초대할 때 인상은 좀 안 좋겠지만 그냥 살다 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왼쪽은 목숨이 위험한데? 손잡이가 있어서 망정이지 진짜 무슨 재활치료 한창 하고 있는 옛날 부상 입은 스포츠 선수 마냥 한 칸 맞지 이거? 휴, 오늘도 무사히 우리 집에서 살아남았다. 그냥 계단을 바꿔! 마리님 왜? 여기서 엑소시스트 찍으면은 엑소시스트 귀신도 넘어질 것 같아요. 퇴마용으로는 괜찮은데? 내려오다가 멈칫멈칫하겠는데? 내려오다가 구르겠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쓸모가 많을지도. 있냐? 너 무슨 목숨이 9개야? 자, 잠깐, 나 너무 어지러워. 잠깐만. 소파용 부엌 대 축축한 카펫 바닥. 진지하게 궁금한 게 소파용 부엌은 혹시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싸웠나요? 진짜 의도가 뭐지? 목적이 뭐지? 소파용 부엌을 만들어야 했던 목적이 뭐지? 딱딱한 나의 삶에 푹신푹신함이 필요했나? 제가 왼쪽 사진에 진짜 더 열받는 건 색이 크림색이야. 두부만 평생 드실 건가? 생식하시나 혹시? 오븐이고 가스레인지고 뭐 쓸 이유가 없나? 배달 음식만 먹는 거고? 그럼 부엌을 짓지 마! 부엌을 빼!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왼쪽 부엌 인테리어를 컨펌한 분은 소파 패티시가 있는 걸로, 왼쪽 부엌을 소유하신 사연자분은 저희 마녀가리 토크쇼에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축축한 카펫 바닥.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부엌을 부엌의 기능에 맞게, 화장실은 화장실의 기능에 맞게 쓸 생각들을 안 하는 걸까요? 여기는 지금 설마 화장실에 지금 욕조부터 바닥이 카펫으로 돼 있는 거야? 인테리어를 할 때 업자가 얘기해주지 않아? 본인이 맞는 거면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저 하나하나 칼로 잰 듯이 잘라가지고 카페트로 욕실을 도배한 거야? 뭐 여기도 카페트 패티시가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둘 다 동등하게 기능적으로도 최악이고 부작용도 최악이고, 이걸 내가 뭘 골라야 되니? 이거 내가 고르긴 해야 되니? 이거 내가 고르는 게 맞니? 그래요. 왼쪽 소파형 부엌, 내가 만약 생식만 한다, 아니면 난 부엌에 일절 손댈 일 없는 배달의 민족 VVIP, 괜찮아. 근데 오른쪽은 생리 현상과 관련돼 있잖아. 위생을 위한 공간이 가장 비위생적이 되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인테리어 업자분들 진짜 그만 괴롭히세요 진짜. 내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해봐서 그러는 거야. 웅이 있는 소방함 대 어딘가 이상한 장갑. 이 장갑의 이상한 점을 고르시오. 손가락 길이가 똑같아요. 맞아요. 아이 뭐예요? 손가락이 뭐 하나 모자라거나 덜 붙은 것도 아니고 벙어리 장갑인데 뚫린 것도 아니고, 아이 손가락 길이가 다 같은 게 어때서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의 손보다 2단계 큰 장갑을 한번 껴보세요. 바로 느낌 올 겁니다. 진짜 뭘 잡기에는 최악의 장갑이 됩니다. 한번 해봐. 궁금하면. 다음! 봉인된 소방함. 이거 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른쪽이 왜 봉인이 돼 있냐?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누나, 근데 소방함에 원래 소화기가 안 들어있어. 편집자님 방금 거 편집해 주셨죠? 오른쪽에 들어있는 거는 소방함 물건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일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건물에는 소방 시설을 구비를 해야 합니다. 천장에 스프링쿨러라든가 문에 비상 탈출구 같은 간판이라든가, 건물마다 이 소방함의 필수 수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주는 귀찮았던 거야. 보여주기식 문짝만 달아서 대충 빨갛게 라카치를 해가지고 소방함인 척! 근데 당연히 점검 나오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써봅니다. 스프링쿨러 잘 나오나, 소방함에 그 소화전은 구비가 돼 있나, 소방함에 물건이 잘 들어있나. 불싸! 어떡하지? 다음 점검이 나오면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 거야. 그냥 그런 벌금 낼 돈으로 소방함을 진짜를 하나 설치하면 됐는데, 그죠? 그래서 건물주는 떠올리고 만 것이다. 계단의 손잡이. 소방함이 있는 걸 증명하면서 절대 열 수 없는 이유를 줄 수 있는 방법? 계단 타고 내려오는 손님들의 안전하게 내려와야죠. 하지만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다칠지도 몰라요. 모든 진실은 풀렸어. 이 디자인의 이유는 오직 하나! 소방시설을 있는 척 하고 싶었던 건물주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벌금 펀치! 무의미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굉장히 뜻깊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끔 너무 앞만 보면서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전용 도로라고 생각해요. 속도를 줄이고 가끔은 자전거에 내려서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도 좀 감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보고 빠른 속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미덕을 갖추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용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보니까 죄송한데 가로등이 왜 없죠? 아이 가로등 있네! 라고 하기에는 가로등 위치가 좀 애매한데? 묘하게 딱 방지턱 부분만 어둡게 가려질 것 같은 가로등이라고 하면은 아니겠지! 오른쪽! 욕조 관문. 용변을 보려면 욕조라는 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욕조 관문 괜찮은 것 같은데? 설사 변기에 빠르게 도달하지 못해도 그대로 그냥 옷이랑 같이 목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
아니 실수를 해버려도 그냥 씻어. 아니, 그렇잖아. 아니, 리스크 값이 적잖아. 이 정도 스릴을 가지고 살아야 무던한 일상에 자극이 되죠. 아니 그렇지 않나? 그 최소한의 1코는 보장받는 거 아닌가? 왜 혼자 서바이벌 게임 하냐고? 아니 이 정도 서바이벌을 해줘야 맨날 집 회사 하는 나의 단조로운 하루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되지. 역시 바다에 살아서 그냥 안에서 해결하는 분은 사고방식이 틀리네요. 어쨌든 가끔은 화장실을 소울라이크 하듯이, 그게 싫으면은 뭐 본인 피지컬 키워가지고 욕조를 파쿠르를 하든 구르기를 하든 피지컬 키워야지 뭐. 자격을 얻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아, 너가 잡은 프린?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프린이한테 왜 그래요? 아니 진짜 누나를 누가 저렇게 박을 생각을 하냐고. 소름 끼쳐서 못 누르겠어. 이런 걸 왜 파는 거지 애초에 대체? 왜 파는 거야 애초에? 어린이의 동심이 장난입니까 휴먼? 오른쪽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디자인입니다. 창문의 크기라는 것이 꼭 커야 된다? 이럴 거면은 차라리 벽을 메운. 아니야.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 좀 지렸다 그쵸? 엿보기 구멍 어떤 새끼들이야. 뭐 엿보기 구멍이야! 이럴 거면 시멘트 바르고 메우자. 이럴 거면 왼쪽 고르겠습니다. 아니 구제 걸어야 되나? 아니 뭐 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진짜로? 자 오해하지 마세요. 스파이더맨의 꼴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싫다. 볼락이라고 이름을 왜 지어놨는데 정말 싫다. 공식 굿즈도 아니겠지만 기왕 짭으로 만들 거면 좀 순하게는 만들지 말자. 애초에 차를 몰고 다니는 스파이더맨이라는 거부터 캐해가 엉망이잖아.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쏘면서 어차피 날아다니는 게 더 빠른데 뭔 근동차요. 얘가 야발 배트맨이요? 아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신비오트야? 그래서 그 촉수들이 지금 우글우글대는 색깔이 카니지야? 겠냐? 아 짜증나. 오른쪽 안 고르고 싶어. 오른쪽 클릭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더러워. 아 왼쪽은 와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왼쪽 같은 디자인의 노트북 생각보다 흔한 거 아십니까? 저걸로 날아간 PPT가 실제로 몇 개 있긴 한데 아니 누나도 실제로 이런 노트북 썼던데? 심지어 아수스 건데? 진짜 궁금한 게 왼쪽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 노트북을 꼭 써봤으면 좋겠어. 평생 이 노트북만 써봤으면 좋겠어. 이 키보드 배치 써봤으면 좋겠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게 하필이면은 디자이너들을 제일 많이 쓰는 키인 백스페이스랑 딜리트 바로 옆에 있어. 절대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곳이야. 이거는 사회 말살 노트북입니다. 아 왼쪽? 그냥 화장실 거울 안 봐도 괜찮잖아. 전신 거울 있으면 돼. 원룸형 부엌은 삶의 생존권이 그냥 없는데? 인권 박탈인데? 이런 데를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받고 산다고? 그냥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다고? 심지어 이런 원룸형 부엌이 한국에도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 공간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입주민을 받겠다고. 오른쪽은 뭐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실용성이 어쨌고 미관학적이 어쨌고를 떠나서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변기에 앉아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은 욕조를 소파로 쓰라는 건가? 돈을 아끼는 문제의 나발이고가 아니잖아. 와! 반지하는 아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래도 햇빛은 들어오고 내 한번 누일 때는 있잖아? 귀찮게 화장실과 요리하는 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일체형으로 해결도 할 수 있어.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마인드로 쓰라고 그거 배포된 거 아닌 것 같아. 빨리빨리 꼴도 보기 싫다. 빨리빨리 넘어가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는
오른쪽 같은 집을 살다가 건물을 나오면 복도에 왼쪽 같은 소방함이 있는 세계관이 아닐까. 이게 진정한 공포 장르이자 진정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지. 나는 오늘도 욕조에서 잠이 깼다. 변기에 앉아 식사를 한다. 세면대 싱크대에 손을 씻고 문 밖을 나간다. 계단을 타고 내린 손잡이 안쪽에는 영원히 열리지 않는 소방함이 봉인되어 있다. 피폐 장르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웹소설에 원룸형 부엌과 봉인된 소방함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그 어떤 독자들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완벽한 공포 소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유익한 방송입니까? 아니 왜? 유익하잖아. 자, 오늘의 결승.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밥 먹으면서 볼일 볼래요? 아니면은 욕조에서 볼일 볼래요? 욕조에서? 차라리 웃어요. 저 오른쪽 괜찮다니까.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어. 진짜 실패했다는 것이 뭐지? 오른쪽은 실패해도 감당해야 돼. 그 뒷수습 방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진짜로. 왼쪽 실패하면 원하지 않는 디스토피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변기가 넘치고 아무리 세면대 막혀도 욕조라는 공간 내에서 승부 볼 수 있어. 근데 왼쪽? 뭐 하나 망가지거나 잘못되면 영원히 끝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의식주가 하나로 대통합이 돼 있어서 하나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살 수 없어. 저는 인권 박탈 디자인 원룸형 부엌을 걸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악의 디자인 월드컵 우승은 원룸형 부엌입니다. 오! 이거를 좋아해야 되나? 근데 왼쪽은 감히 드립을 치기도 뭐한 게 진짜 이런 집들이 있다니까? 진짜 알면 무서운 이야기야, 왼쪽은. 왼쪽 같은 게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 왼쪽을 지어보는 사람들은 왼쪽처럼 지은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야 돼. 이거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도 이 정도면 나는 사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실험하기 좋아하고 온갖 비도덕적이고 반인류적인 시험을 하는 심지어에서도 이런 집은 사람들이 안 짓는다고. 마지막 양심이란 말이야. 랭킹 한번 볼까요? 야, 역시 원룸형 부엌. 그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니까. 반인류적인, 진짜 이거는 존재해서조차 안 되는 개인의 삶을 말살하거나 다인의 삶을 말살시킬 수 있는 디자인들 싹 다 쳐내.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악의 디자인 월드컵! 오늘의 교훈. 최악의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를 직접 쓰게 만들어야 한다. 감사합니다.